안녕하세요. 상대의 원료 법칙. 오늘은 과일 음료 만들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일 음료는 만들기라고 했지만 만들기는 집에서 또는 카페에서 만드는 환경에서는 만들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큰 범위로 가게 되면 이제 제조의 범위를 가져가게 되죠. 제조는 확실히 만들기랑은 스케일이 다르게 됩니다. 대량으로 처리할 때에는 특별한 공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과일 음료는 왜 마실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제조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과일이 생산되는 계절을 봐야 됩니다. 생산되는 계절에 사실 우리가 그때만 딱 먹고 그 이후에 찾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저장을 해서 꾸준히 이 음료 또는 이 음료 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음료를 제조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천연과즙, 과즙, 희석과즙 음료로 이렇게 나뉘는데 천연과즙은 거의 과일 그대로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95% 이상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함량이 비타민C라던가 정제수라던가 이런 원료들이 들어가서 제품의 신선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보존성을 높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료들을 추가로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 과즙 음료는 50% 정도가 들어가는데 반 정도를 과즙을 짜서 넣고 반을 물 또는 아까 말씀드린 착향료 또는 착색료 또는 보존료 이런 원료들이 들어가서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공급이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네, 그 다음이 희석 과즙 음료인데 희석 과즙 음료는 10% 정도만 과즙을 넣고 그 나머지를 정제수로 채우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천연 과즙 음료는 95%나 들어가 있는데 10%만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10%는 그냥 과즙을 넣은 게 아니라 농축 과즙을 10%만 넣고 나머지를 희석시킨 제품입니다. 네, 이러한 희석 과즙 음료는 처음에 농축될 때 농축 정도가 중요합니다. 65브릭스에서 72브릭스 정도로 보통 유통이 되는데 이 제품들을 10%만 넣으면 한 6브릭스에서 12브릭스 정도까지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에서 20% 정도까지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넣게 되면 나머지 함량들을 물로 다 채워서 100% 과즙 음료로 만들었을 때 희석 비율은 천연 과즙 음료와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네, 이 외에도 분류를 천연과일 주스 또는 농축과일 주스, 분말과일 주스 또는 과일 음료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이 네 가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희석 음료는 농축된 걸 희석하기도 하지만 그대로 농축한 상태로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농도를 높여야 되는 경우나 농도 높은 원료를 시장에서 많이 요구할 때 농축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음료를 농축과일 음료라고 합니다. 그 중에 분말 과일 음료가 있는데요. 분말 과일 음료는 이제 카페라던가 이런 데 가보시면 음료를 탈 때 분말을 막 휘저어서 타서 물에 희석시키는 제품들이 있죠. 이런 제품들은 애초에 수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수분을 다 날려보내고 그 분말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통 안에 담아서 유통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액상보다 보관이나 사용이 훨씬 더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액상은 그냥 부으면 되니까 이게 더 간편하겠지 하겠지만 보관, 유통 과정에서 분말 제품이 훨씬 더 오래 가기 때문에 분말 상태로 유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류에 따라서 제조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주스로 사용하기 좋은 그 원료가 뭐가 있느냐를 따질 때 껍질이 얇아야 된다, 당도가 높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얘기한 대로 보관의 목적으로 제품을 농축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대량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병충해에 개방되어 있고 제품의 작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요소들이 생길 때 농약을 한다던가 아니면 비료, 퇴비나 흙탕물, 빗물 이런 것들에 오염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먼저 선별을 하게 되면 세척을 하게 됩니다. 선별을 하면서 컨베이어 벨트를 탄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직접 선별과 동시에 물속에 넣어버리는 과정을 선별, 세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착즙, 진공 처리를 거치게 되는데 착즙을 할 때에는 압착을 해서 착즙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진공으로 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착즙을 할 때에 과즙만 나와야 되는데 과즙만 나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필터를 다 통과해서 섬유질이라던가 알갱이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데칸타 또는 필터링을 통해서 제품의 순도를 높여주고 나중에 이물질이 같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여과 청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즙이 함유하고 있는 가라앉는 물질들이 있는 경우에 이걸 클라우디 타입으로 갈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지만 이물질이라고 판단이 되고 클리어 타입으로 제공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맑은
과즙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다 그러면 이걸 원심 분리한다던가 해서 제품의 순도를 높이고 맑은 상태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 제품들이 처음에 나올 때는 혼탁하게 나오는데, 혼탁한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품의 순도가 높아 보이니까. 오렌지 주스의 순도가 높을수록 아래에 갈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들어 드세요 뭐 이런 표현도 같이 쓰기도 하죠. 그 제품이 순도가 높다는 것을 좋아하는 타겟층에는 그렇게 공급을 해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맑은 타입을 원한다, 아이들 같은 경우 입에 뭔가 걸린다던가 그러면 뱉거나 마시지 않거나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요구하는 클리어 타입을 제조할 때에는 여과와 청진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 청진 과정을 거칠 때에 제품이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침전 보조제로 규조토라던가 이런 과정을 보조하기 위해서 쓰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네, 과일에 기본적으로 많은 성분 중에 하나인 팩틴. 팩틴은 원료에서는 추출해서 증점제로 쓰기도 할 정도로 제품의 안정성을 높이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재도 과일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청진을 할 때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물질입니다. 완제품에서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추출 과정에서는 분리를 해야 되는 물질이죠. 이런 팩틴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넣는다던가 아니면 카제인 나트륨이나 다른 안정제를 써서 제품의 안정성 있는 청진을 돕기도 합니다. 그 다음 과정이 탈기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쓰는 과정입니다. 탈기는 물리적인 분리는 다 해냈지만 거기에 화학적으로 남아있는 유지 성분이라던가 향기 성분이라던가 이런 성분들은 아직 날려보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성분들이 병의 입구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제품의 상단에 나중에 유기 성분들이 떠서 제품의 외관이 또는 물성이 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들을 날리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걸 탈기라고 하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칠 때 진공관에 분무를 한다던가 흘려보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의 순도를 더욱 높이고 산화, 변폐시킬 수 있는 원료들을 날려보내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과즙이 제조가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변폐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영하 40도 이하에서 급속 냉동을 해서 제공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건 아세틱 백이라던가 알루미늄 백, 이런 백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드럼통에 담는다던가 페일통에 담아서 제품이 출고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네, 그 다음 과정으로는 살균을 하게 되는데 약 한 70도에서 75도씨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길게 살균하는 방법과 90도씨 이상에서 짧은 시간 살균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 외에도 고압 살균이라고 해서 HPP라고 하는 살균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고압 살균기를 사용하면 제품의 신선도를 파괴하지 않고 영양 성분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압 살균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가에 대한 부담, 보존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경우에 열살균을 해서 첨가제 또는 보존제를 투여하고 보존성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고압살균을 한다던가 저온살균을 하는 경우에는 영양소를 파괴하는 요소들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짧고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때 많이 사용하는 살균법입니다. 자, 이렇게 청진 과정도 거쳤고 탈기 과정도 거치면 이젠 마실 수 있고 또 마실 수 있는 음료로 환생할 수 있는 제품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 다음에는 밀봉, 제품을 충진하고 밀봉해서 포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포장할 때 제품 그대로를 포장하기도 하지만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타민C를 투여하거나 다른 첨가제를 넣어서 제품의 보존성을 높인 상태로 보관하기도 합니다. 네, 상대의 원료법 없이 오늘 과일 음료 제조 방법에 대해서 선별, 세척부터 청진, 포장 과정까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댓글이나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